수학 문제 푸는 게 그냥 재밌었거든요. 저는 돕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좀 인류 전체에 기여를 해보자. 약간 되게 거창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그 분야를 꼭 지키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면역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공부하는 연구실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인턴으로서 연구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면역학에서 뛰어난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좀 인류 전체에 기여를 해보자. 약간 되게 거창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제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는 면역세포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구를 열심히 해서 여러 에이즈 환자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포기하면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최선을 다한 후에도 도저히 배울 수가 없다면 그때 포기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과고 입시라는 게 딱 한 번 있는 거였고 그래서 되게 절실했었어요.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딱 나오는데 이 세상이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진짜로 많이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수학 문제, 이게 되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학 문제 푸는 게 그냥 재밌었거든요. 한 문제 한 문제 풀고. 한국 최초의 여성의사 박에스더. 1877년에 태어나 1910년, 34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그는 한국 여성들을 위해 불꽃같이 살다간 참된 의사였습니다. 김점동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그는 엄동설안에도 환자가 있으면 당나귀가 끄는 썰매를 끌고 환자를 찾아갔던 의사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 여성 의사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으나 그의 노력과 정성에 점차 시간이 지나자 그는 명의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점동이 수술로 환자를 간단히 낫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귀신이 재주를 피운다 라는 말이 나돌 만큼이었습니다. 그는 평양에 부임한 지 10개월 만에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평양의 여성치료소인 광해여원에서도 진료했으며 황해도와 평안도 등을 순회하면서 무료 진료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녀유별의 유교적인 관습 속에 여성들이 남자 의사를 찾아갈 수 없는 당시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기홀병원 부속 맹아학교와 간호학교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그는 고종 황제로부터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진료 활동 외에도 근대적 위생관념을 보급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인공관을 이용해 방광질누관 폐쇄수술을 집도하는 등 의미 있는 의료적 성과를 냈습니다. 김점동은 이 공들을 훗날 인정받아 2006년에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기도 합니다. 박에스더는 1877년 3월 17일 서울 정동에서 자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그는 이화 학당에서 매우 뛰어난 학생으로 인정받았고 특히 영어와 오르간 연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887년 최초 여성병원으로 정동에 설립된 보구여관에 부임한 로제타 셔우드와의 만남은 그의 삶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로제타는 여성의료 사업을 위해 한국에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로제타가 밤에 왕진을 갈 때는 통역 겸 진료 보조로 중심 역할을 하면서 그에게 생리학과 양리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김점동의 의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 일을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로제타 홀이 원청이를 수술로 고치는 것을 보고 감탄했고 1894년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의 리버티 공립학교에 입학합니다. 9살 연상의 박여선과 결혼한 후였습니다. 그는 병원에 취직해 생활비를 벌면서 라틴어와 물리학, 수학 등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남편 박여선은 생활비와 아내의 학비를 내기 위해 농장에서의 막노동과 험한 식당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남편은 아내의 졸업을 2개월 앞두고는 해결에게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미국에서 남편의 장례를 치른 김점동은 1900년 10월 귀국합니다. 그 후 10년 동안 의료인의 삶에 매진한 김점동.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에 질병이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질병은 바로 남편을 머나먼 이국의 땅에서 죽게 한 폐결핵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1910년 4월 13일 서울의 둘째 언니 집에서 사망합니다. 아무런 소생을 남기지 않은 35세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쉽지 않은 의학의 길을 택하여 소외받던 한국 여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열정을 다했던 박에스더의 삶.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 없이 열정적이었던 그 덕분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김점동 선생님이 보여주신 어떤 타인을 위한 그런 삶이 진정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목했던 것은 박여선 씨의 삶이었는데요. 김점동 선생님을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던 그런 희생정신도 충분히 기억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라는 게 졸업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 전까지는 되게 좀 안정되지 못하거든요, 삶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생겼었는데 제가 실험에 실패할 때마다 나는 아직 100번의 실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지를 불태웠던 그런 적이 많습니다. 김점동 선생님은 이 당시 차별 등의 이유로 치료받기 어려웠던 여성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면역학적인 메커니즘을 좀 자세히 밝혀내서 적절한 치료법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어떠한 유행이나 이런 거에도 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그 분야를 꼭 지키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